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크기는 1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그 다음에 표집도 이제 보통 RDD라고 해갖고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데 이건 안 그래요. 안심번호 받으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안심번호 받아갖고 한 거라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예요. 비싼 걸수록 사실은 신뢰도가 높죠. 이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자 대결 구도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각자 다 넣고 돌렸고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렇게 해갖고 넘긴 여론조사 결과인데, 재밌는 거는 이 사자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는 지는데 홍준표 후보만 이긴다. 뭐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게 좀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지. 왜냐면은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6.9%고요. 윤석열 후보가 20.8%,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11.7%, 원희룡 후보가 3.8%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자 대결이라고 이제 양자 대결, 이재명 뭐 이렇게 해갖고 경쟁력 조사를 해서 50%가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홍 후보의 우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왜 홍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보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선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라고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2017년 대선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렇게 같이 후보끼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편집이 돼서 9월 달부터 유튜브에 터졌대요. 그걸 보면서 좀 허경영은 너무나 좀 이제 좀 가벼운 이미지지만 홍준표 후보는 좀 더 인기가 있으면서 저 사람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안에서 진보를 추종하는 그런 20대, 30대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많이 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비타민 SYTV님께서 2시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물어보셨는데요. 2시에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이제 합산을 한 후에 한 44분, 45분 정도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영훈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상당히 점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보다. 일단은 국민의힘 여론조사 2차 컷오프라고 최종 결선이잖아요. 네네. 이 방식에 대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네. 1차 때는 여론조사 70에 당원이 30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경선은 절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 당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여론조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전체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계속된 실언이나 망언 논란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깎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보면은 저희는 경선이 끝났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응을 좀 요즘 스크린하고 있는데, 네네. 보수 괴멸의 범인이다 라는 프레임이 요즘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홍 후보가? 홍 후보가 작용하고 있죠. 홍 후보에게 보수 괴멸의 주범이다 하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더 결속이 강해지는데,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응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당심과 전체 여론의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가 33.3%고요, 윤 후보가 47.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보면은 홍 후보가 21.2%, 그리고 윤 후보가 38.7%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우세를 이제 여론조사에서의 우세를 당심에서의 우세로 덮을 수가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상 후보 대결을 조금 볼게요.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양자 대결이군요. 양자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37.5%가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는 35.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41.9%고요. 굉장히 높아요. 뭐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5.6%가 나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는데 네.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5% 6% 차이 나는 거는 네. 이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아직 원팀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역선택이죠. 여론조사 상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를 놓는 온전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괘씸한 마음으로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정말 본선에 갔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자 대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 33.0%,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30.7%, 심상정 후보 7.4%, 안철수 후보 10.5%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31.8%, 홍준표 후보 35.2%, 심상정 후보 7.0%, 그리고 안철수 후보 8.6%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홍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재밌는 건 이제 안 후보가 윤 후보가 나왔을 때보다 많이 적어진다. 지지층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홍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더 보수 성향을 띠신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좀 더 지지하는 성향이 있고 그 보수 안에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진보 성향은 홍준표, 특히 20, 30대의 청년들이 좀 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런 그 전체 퍼센테이지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 여부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7%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대선은 1대1 대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도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정의당이야 원래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예상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저희당은 네. 심상정 후보니까 연대를 하려고 하겠고 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집단이라고 하죠. 그 연대라고 하나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심상정 후보님과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필패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심상정 후보님과 단일화를 하고 저쪽은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저희의 필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 거대 정당이 어쨌든 단일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선은 이제 거대 제3지대를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이제 거대 야당 여당에 비례해서 3지대 연합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님의 발언을 들어보면 나는 사실 그 연합보다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선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김동연 후보님도 그래서 그런 안철수 후보님의 정말 당신이 3지대의 사람이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것도 있고요. 심상정 후보님도 과거와 대선과는 같은 행보를 걷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전 약간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여론조사 언박싱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선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